5, 7 최고 드디어 첫 강의를 열다. 코엑스에서 하루에 2번씩 총 6번 세미나를 진행했죠. 그때 3일 동안 주력 상품인 170만원짜리 기계를 20% 할인해서 130만원 받고 50개 정도 팔았고, 20에서 30만원짜리 패키지를 100개 넘게 팔았어요. 2010년 6월 10일 금요일, 내일은 심고수 회장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강연을 열었고, 참석한 사람의 숫자도 50명이 넘었는데 왜 차는 2대밖에 팔리지 않은 것인지, 내일은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심고수 회장에게 들을 수 있을까? 이정우 대표에게 다녀온 다음 날부터 나는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활용했다. 활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르면 차 사고 수리비로 500만원 날리는 중고차 딜러들의 바가지 씌우는 7가지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신청자를 모집했고, 드디어 5월 22일 토요일에 그를 세일즈를 했다. 장소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시간은 오후 2시였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중고차 매매단지에 나가 강연 준비를 했다. 고맙게도 단지 입구에서 고객들을 강연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기현이가 흔쾌히 맡아주었다. 기현이는 네일아트에 뛰어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룹 세일즈를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1억원어치의 물건을 팔고 180군데 거래처를 발굴했다고 한다. 나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기록이다.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알려줘. 나는 기현이를 볼 때마다 졸랐다. 하지만 기현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졸라대니까 어느 날 두 손을 번쩍 씻겨들고 말했다. 내가 형한테 졌어요. 얘기해줄 테니까 그만 졸라요. 잠깐만 적을게. 나는 부랴부랴 가방을 열고 메모지를 꺼냈다. 뭐 적든지 말든지. 먼저 원장님들에게 올여름에 히트칠 만한 상품들, 연예인들 앞으로 방송에 하고 나올 상품들을 알려줄 테니 세미나 참석하라는 내용을 편지를 보냈어요. 원장님들에게 올 여름에 히트칠 만한 상품들, 연예인들이 앞으로 방송하고 나올 상품들을 알려줄 테니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모두가 700통 보냈는데 180명이 참석했더군요. 먼저 원장님한테 여름에 히트칠 만한 연예인들에게 방송에 나올 상품들을 알려줄 테니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모두 700통 보냈는데 180명. 홍보용 DM을 발송했을 때는 1000통 뿌려봐야 전화 몇 통 오지 않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장사하는데 정보가 분명한데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히 이겠죠. 어쨌든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코엑스에서 하루에 2번씩 총 6번, 세미나를 진행했죠. 코엑스에서. 그때 3일 동안 주력 상품인 180만원짜리 기계 20% 할인해서 130만원 받고 50개 정도 팔았죠. 30만원짜리가 패키지를 100개 넘게 팔았어요. 나는 기현이 볼 때마다 졸랐다. 그룹 세일즈를 했는데
3일 만에 1억 원어치 물건을 팔았고 180군데 거래처를 발굴했다고 한다.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현이는 심고수 회장 현장에서 영업을 뛸 당시 중학생이었다. 하고 했다. 그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보았다고 심고수 회장을 쫄쫄쫄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영업을 배웠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스터디 모임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심 회장에게 1:1 지도를 받고 있다고 했다. 생각과는 달리 영업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영업도 배워야 했다. 그것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 기현이는 안내자 역할만 맡은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배워 익힌 각종 멘트 테크닉을 아낌없이 내게 알려주었고 덕분에 나는 보다 쉽게 전단지를 만들고 강연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다. 참으로 고마운 동생이었다. 강연의 직전 기현이가 특히 강조한 페이싱과 리딩 멘트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앞으로 영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각종 멘트, 그동안 배워 익힌 각종 멘트를 아낌없이 내게 알려주었고 전단지를 만들고 내용을 강연의 직전 기현이는 특히 강조한 페이싱과 리딩 멘트를 처음 들어보는 나는 12시쯤 기현이와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강연 준비를 했다. 준비한 멘트를 수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할 수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서서 강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네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심고수 회장님도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회장님 앞에서는 망신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1시 30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연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솔직히 기현이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오기나 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2시까지 모인 고객은 모두 50명이다. 심고수 회장은 강연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다. 나는 심고수 회장이 매매단지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갔다. 어서오세요 회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손 인사를 했다. 기분이 좀 어때요? 처음이라 긴장되지 않나요? 사실 심고수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최고시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열심히 배웠잖아. 힘내서 멋지게 해봐요. 네,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심고수 회장은 기운을 실어주는 듯 오른손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2시가 된 사람들을 안내하는 기현이가 먼저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나를 소개했다. 오늘 강연을 주최하신 중고차 딜러 최고씨입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게 힘을 모으라고 천천히 강단으로 올라갔다. 기현이가 마이크를 내게 넘겨주고 파이팅하라 몸짓을 냈다. 나는 기현이에게 고맙다는 눈치를 보내고 사람들로부터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고입니다. 나는 기현이에게 배운 각종 멘트 테크닉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연을 이끌어 나갔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상담 신청을 한 사람은 겨우 2명뿐이었다. 나는 크게 실망했고 50명 넘게 참석했는데 고작 2명이 잡지 못했다는 건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는가. 심고수 회장이 실망 기색이 역력했다. 내 얼굴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가야겠다는 말을 대신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좋으시면서 가라는 말을 대신했다.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심고수 회장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민망했고 부끄러웠다. 나는 강연 장소 정리하고 기현이와 함께 매매단지를
나왔다. 어디 가서 술 한잔 하시겠어요? 술은 무슨 생각 없어. 나는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형 제가 듣기에 오늘 형의 강의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마무리 멘트가 다소 아쉽긴 했지만 다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좋은 경험했다고 여기세요. 그래도 꽁친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2대 팔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이러줘서 고맙지만 이건 아니야. 상담 신청을 한두 사람도 오래전부터 차를 살 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야.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지정한 대로 마무리 멘트는 문제가 있었나? 나는 기현이를 쳐다보며 물었다. 하지만 기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지난주에 그룹 세일기 했을 때 100% 판매했다며 너만큼 아니더라 적어도 10대는 팔릴 줄 알았거든. 그러자 기현이가 심각한 표정을 말했다. 형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회장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형. 왜 내가 알려주면 안 돼? 나는 지금 당장 알고 싶어. 실패는 성공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실패를 곱씹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들어야 약이 돼요. 저 먼저 가볼게요. 기현이는 말릴 틈도 없이 주지 않고 택시를 잡았다. 오늘 수고 많았어. 고맙다. 나는 재빨리 기현이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기현이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갔다. 그리고 3일 후 기현이가 말대로 신고세장이 문자를 보내었다. 재고 시간 날 때 협회에 전화해서 약속 잡고 차 한잔하러 오세요. 나는 문자를 받자마자 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협회 김서영입니다. 서영이 비서의 목소리를 언제 들어도 맑고 밝았다. 나는 내 이름을 말하고 물었다. 언제쯤 찾아뵈면 좋을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너무 바빠서요. 주중에는 시간이 내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3시는 어떠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6월 13일 오후 3시 30분 멘토링 일정을 잡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심현수식 영업비율 강의 7. 고객 입에서 예스라는 말이 나오게 하라. 재고는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영업 경험은 더 많은 기은이에게 페이싱과 리딩에 대해 배웁니다. 재고로서 페이싱, 리딩 모두 처음 들어본 용어죠. 페이싱이란 자명한 진실, 진리, 참, 상대가 믿는 것, 상대가 소망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강의 포우 용어 설명 참조.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장 사이에 리딩, 즉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 지시하고자 하는 바, 인식시키고자 하는 바를 교묘하게 끼워 넣어 고객으로부터 승낙을 이끌어내는 멘트를 페이싱과 리딩 세트라고 말합니다. 이 페이싱, 리딩 멘트들을 포함해서 제가 강의하는 각종 멘트 비법들은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과 대화형 체면 등의 가르치는 내용을 실제 영업 현장에서 활용해 본 후에 효과가 좋고 쉽게 익힐 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고 실제로 영업에 활용해 보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보리보리 쌀 보리보리 영업인이 의도하는 바를 문장 안에 잠입시켜 놓아 자연스럽게 리드한다. 보리 쌀 보리보리. 먼저 대학에서 과대표를 선출할 때에 후보가 하는 멘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년은 1학년입니다. 우리 캠퍼스 생활이 즐겁긴 바랄 수도 있습니다. 페이싱. 학점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이싱. 우리가 원하는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과 페이싱.
본인을 가리키며 제대로 된 과대, 준비되어 있는 과대의 함께 리딩. 풍요롭고 실수 있고 근사한 1학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페이싱. 잠시 침묵. 보다 알차고 멋진 새내기 생활을 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싱.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수 있습니다. 페이싱. 꼭 제가 과대가 되니까 과대로 뽑아 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딩.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대학에서 돌아왔고 앞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욱 빛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뽑은 거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싱.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대가 되어야 합니다. 리딩. 이번 저희 협회 회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한 여대 학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영업을 하러 왔을 때의 멘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캠퍼스 안에 매대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매매를 모아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상담 약속을 잡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여대 다니시나 봐요? 페이싱. 공감 시간인가 봐요. 페이싱.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죠? 페이싱. 선물을 보여주며 가시는 길에 제가 드리는 선물 하나 받고 가세요. 리딩.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페이싱. 이왕 받는 선물 1,000원짜리 보다는 만원짜리가 더 낫잖아요. 페이싱. 그렇게 많이 바쁘신 건 아니죠? 리딩. 잘했네요. 함께 시간 나신 선물 받으시고 후딱 설문지 작성해 주세요. 바쁘시니까 잠시만 오셔서 후딱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이번에는 어느 식당 사장님과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 약속이 잡혀서 식당을 방문해 사장님 만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물꼬를 들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식당 맞지요? 반갑습니다. 연락드리는 홍길동입니다. 사장님이신가요? 페이싱. 아이고 신문을 보니 딱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시네요. 저 물 한잔 주시겠습니까? 리딩. 사업하신 지 꽤 되시나봐요. 페이싱. 요즘 경기가 좀 어떠세요? 페이싱. 잠시 앉아서 말씀 나누시죠? 리딩. 사장님 이왕 장사하는 거 매출이 좀 오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요? 페이싱. 그래서 찾아뵈었는데 당신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아무것도 리딩. 상담을 하러 간 상황이라 심현수식 멘트 비법 흐름에 따라서 개입 질문에 대한 동의까지 얻는 것을 목표로 초기 로그인 멘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리딩에서 질문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지요. 페이싱과 리딩 세트는 다른 말로 S세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작은 S가 큰 S로 변하는 공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S라는 말을 몇 번 하고 나면 점점 더 S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입장을 표명하고 나면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표명하고 나면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동이라도 구했다면 그것이 나중에 큰 허락을 얻어내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S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옳은 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페이딩 리딩 세트 활용법이 하나입니다. 지시하고자 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충격을 완화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페이싱 멘트 그리고 리딩 멘트 앞뒤로 늘어놓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를 긍정하는 서술, 반론 불가의 진술을 활용하여 페이싱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을 리딩할 수 있도록 멘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곳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네요. 이 지역은 근무하시죠? 예. 내년부터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데요. 작년부터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데요. 성함은 님 맞으세요? 지금 갖고 계신 휴대전화 3년 넘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사용하는 리딩 멘트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리딩 멘트와 뒤섞어 사용할 페이싱 멘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파트 A. 내일은 더 큰 성공의 세계로 나아갈 거야.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경미하는 듯한 말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들은 강요받는다는 느낌과 잘못하면 바가지를 쓸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더 도망가게 됩니다. 2010년 6월 13일 토요일. 오늘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성의 누나가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굳건히 자리잡은 사랑. 그 사랑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늘은 심고수 회장에게 클로징까지 배웠다. 따라서 내일의 최고는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은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다.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성의 누나가 전화가 온 것은 오전 10시쯤이다.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 특별한 약속 있어? 누나의 맑은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뒤에 아쉬운 마음이 짙게 일어났고 답답함마저 밀려들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네, 3시 반 심고수 회장님의 멘토링 하기로 되어 있어요. 나는 힘없이 목소리를 대답했다. 잘됐다. 나랑 같이 협회 근처에서 만나 점심 먹고 영화 보지 않을래? 그러고 나서 심고수 회장님 같이 가면 되잖아. 누나 거침없는 말이 막힌 내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저야 좋죠. 몇 시 어디서 보죠? 천호역에서 11시 반에. 알았어요. 이따 뵐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샤워를 했다. 누나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이었다. 누나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샤워를 마친 나는 욕실로 나와 머리 손질을 하고 오늘을 위해 아껴뒀던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제법 근사했다. 제고 파이팅! 나는 내 자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나와 전철역으로 갔다. 토요일이어서인지 전철 안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나는 빈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을 살펴보았다. 천호역에 다다랐을 때쯤 누나가 문자가 왔다. 광나루역 일정거장 남았음.
어디세요? 나는 답장으로서 일어서 출입구 앞으로 다가갔다. 스마트폰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은 11시 15분. 전화역 3번 출구 앞. 누나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렇다면 이미 와 있다는 뜻이다. 전체를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가 성의 누나가 있는 3번 출구로 달려갔다. 누나, 숨을 헛되게 누나 앞에 섰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누나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나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흰색 민소매 원피스에 입은 누나의 모습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원피스 길이가 너무 짧았다. 아니에요. 내가 늦은가? 아니에요. 늦기는 가자. 누나 가볍게 내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나는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누나에게 끌려갔다. 누나가 나를 데려간 곳은 패밀리 레스토랑 이었다. 그곳에 나는 스테이크를 누나와 파스타를 먹었다. 인터넷에서 12시 5분에 시작하는 영화를 예매하게 됐어. 식사를 마치자 누나와 후식으로 나는 커피를 마시고 말했다. 제목이 뭔데 왜 듣고 온 게. 숨은 나를 피가 오세요. 나는 웃음을 느낄 수 없었다. 왜 나 액션 영화 좋아해? 넌 싫어? 아니요, 좋아요. 무척 잘 됐네. 조금 있으면 영화 시작할 시간이야. 나가자. 우리 그래서 영화관으로 갔다. 사실 액션 영화가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나가 좋아한다면 기꺼이 함께 볼 수 있다. 실제로 영화 보면서 즐거워하는 누나를 보니 나도 기뻤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 누나를 짧은 원피스. 특히 길거리 걸을 때는 신경이 더 쓰였다. 영화관에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한국 영업인 입구로 가는 동안에도 거리를 오가는 남자들을 힘없이 누나의 다리를 힐끔거렸다. 불쾌했다. 난 할 수 있다. 흰 천원 같은 것으로 누나 다리를 가려주고 싶었다. 누나를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옮기고 싶었다. 누나는 그런 내 속도 모르고 말했다. 표정이 뚱한 걸 보니 영화가 재미없었나 보네.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빨리 영업인 옆으로 가야 남자들이 시선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서오세요. 성희씨도 오셨네. 영업인들에 들어서서 김서영 비서가 밝은 얼굴로 우리가 네 회장님 최고 특별 멘토를 한다기에 질투나서 따라왔어요. 성희 누나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그럼 이리 오세요. 김서영 비서도 웃으면서 우리 신고수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 함께 올 줄은 몰랐네. 신고수 회장도 내가 성희 누나와 함께 들어오자 뜻밖이라는 것을 했다. 우리 같은 스터디 모임 회원이라는 거 있었나 봐요. 더군다나 저는 최고보다 먼저 회장님 교육을 받은 선배라고요. 성희 누나가 당당히 말했다. 아, 그렇지. 어쨌든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신고수 회장이 뭔가를 눈치챈 듯 말했다. 나와 누나는 신고수 회장이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김비서가 차를 가져왔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하재는 당연히 2주 전 내가 했던 중고차 강연에 최호씨 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군요. 제가 최호씨를 만나자고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강의는 처음일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최호씨 당당하게 강의를 이끌어 가더군요. 내용도 유게 무익인 사람들이 집중해서 집중해서 들었죠. 그 모습은 최호씨가 강의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 강의 치고는 훌륭했어요. 하지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상담 신청을 건의할 때까지 갑자기 예전의 나쁜 모습이 나오더군요. 뒤통수를 걱정인다는 거나 말을 응얼거린다거나 나쁜 습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영업 방식이 낯설어서 자신감이 잃어버렸기 때문일 테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강매하는 듯한 말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들이 강요받는 느낌과 잘못하면 바가지를 쓸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도망가게 합니다.
신고수 회장은 사무분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랬더니 훌쩍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갔다. 정리해보면 최고씨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올린 것은 클로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체계적으로 마무리하는 클로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 회장은 분필을 들고 칠판을 필기를 가며 한참 설명해.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행이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활용하셔서 강의에 꼭 좋은 데가 전혀 없지 않을래? 신고수 회장과 김서영 비서와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오자 성현우가 물었다. 아님 술을 할까? 전 둘 다 괜찮아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술을 마시고 싶었다. 그리고 내 집에서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그것도 내 집에서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알았어. 그럼 선택은 네가 할게. 누나를 내 손잡고 근처에 있는 퓨전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꼬치구이와 해물 떡볶이를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말은 주로 누나가 했고 나는 들었다. 누나는 그룹 세일즈 할 때 있었던 일을 한참 이야기하다 문득 나를 쳐다봤다. 별일이지? 나 자꾸 네 생각을 하네? 이윽고 누나가 말했다. 나는 멍하니 누나를 쳐다봤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백이었다. 내 머릿속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어수선했다. 지금 술이 취해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일까? 아니면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둘 다 아닌 것 같다. 누나의 몸가짐 무드러짐 없이 단정했고 저도요. 저도 자꾸 누나 생각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나도 솔직히 말했다. 정말이니? 누나가 미친 척 다는 듯 물었다. 그럼요.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 준석 형님 때문에요. 형님 누나를 좋아하잖아요. 설마 형님 마음 모른다고 하시진 않겠죠? 그랬구나. 알아. 준석이 선배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내겐 그냥 선배일 뿐이야. 그러면서 누나는 대학 다닐 때 사귀었던 남자 얘기를 했다.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2년 선배고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재벌은 되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다. 잘 사는 집 사람 자식답게 뷰티가 흐르고 여유 있는 데다 면허도 좋아 여학생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남자는 동아리에서 누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결혼하자고 졸랐고 그 무렵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바람에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누나를 마지못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선배의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지게 됐지. 진짜 삼류 드라마가 아니니?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영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자 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 나 참 웃기지 않니? 그런데 대학 다닐 때나 나 정말 학생들에게 인기 많아서 단다. 지금보다 훨씬 예뻤거든. 누나가 웃으며 농담을 했다. 그러나 표정은 지극히 어두웠다. 그런 얼굴 하지 말아요. 싫어요. 나쁜 기억 이젠 지우세요. 앞으로 좋은 기억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좋은 기억만 만들어도 드릴게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자 누나가 어두운 표정을 지우고 활짝 웃어 보였다. 알았어. 우리 최고가 싫다니 웃어야겠네. 약속대로 좋은 기억만 만들어줘야 해. 누나가 애교식도 목소리로 개었다. 당연하죠. 저를 믿고 저랑 있을 때는 항상 그런 표정을 지으셔야 해요. 아셨죠? 그럼요. 누구 말씀이라고. 근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누나는 나 어디가 좋아요? 글쎄 정직하고 착해 보여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우리 어디서 처음 봤는지 아세요? 알지. 내 세미나 갔었잖아. 그걸 어떻게 예비부들이 어느 자리에서 혼자 있으니 눈에 안 띄는 게
이상하지. 협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랐고 인연이 아닌가 싶었어. 너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널 모임에 받아들이자고 했지. 그랬구나. 그제서야 내가 올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았다. 너는 어디가 좋아? 다요. 전부 다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고 강의 마치고 셀기 하실 때 내가 모르는 세계에 있는 것 같아 존경스러웠어요. 존경 듣기 좋은 말이네.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정말요? 그럼 난 믿어. 최고 너를. 고마워요 누나. 나는 손을 뻗어 성의 누나의 손을 잡았다. 누나의 손은 따뜻했다. 그만 이랬을까요? 벌써 11시에요. 늦었어요. 바래다 드릴게요. 나는 누나의 손을 잡은 채 일어섰다. 그래 그만 가자. 누나도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 일어났다. 나는 술값을 계산하고 누나와 함께 거리로 나왔다. 누나의 집은 압구정동에 있었다. 나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누나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왔다. 누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좋아하면서 누나가 택시 안에서 내게 한 말이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2011년 7월 29일 금요일. 책상 앞에 일기를 쓰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다. 지난번에 쓴 일기보다 보니까 날짜가 이제 6월 13일이었다. 그날 성의 누나 나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었던가. 메모를 보니 작년 8월 12일에 월천의 회원이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동강에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다. 기억난다. MT와 세미나를 겸해서 휴가를 다녀온 것이다. 낮에는 성의 누나가 주도로 래프팅을 했고 저녁에 먹은 후에는 짧게 스터디를 마친 후 밤늦게 맥주와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꽃피웠다. 준석이 형님과 기은이 물론 성의 누나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마치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준석이 형님과 기은이가 잠든 후 성의 누나와 몰래 데이트를 했다. 몰래 데이트하만큼 짜릿한 것도 있었다. 10월 초에 준석이 형님이 부산 지점에 지원해서 내려가고 기현이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 두 사람이 서울을 떠나면서 월천에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준석이 형님은 아마도 나와 성의 누나 사이를 눈치채고 부산행을 택한 것 같다. 기현이야 워낙 다채로운 영업을 경험해보기 의원하니까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을 것이고 한국영업인협회 2대 회장은 아마도 기현이가 되지 않을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당연히 성의 누나와 함께 보냈다. 나는 이때를 위한 한 달 전에 사둔 커플 반지를 성의 누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해요. 성의 누나도 내게 말했다. 사랑해. 그러면서 내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 맞춤은 아주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졌다. 12월 마지막 날에도 새 첫날도 우리를 함께 보냈다. 나는 시간이 가서 우리의 사랑이 단단해진 것을 느꼈다. 작년 5월에 중고차 바로 알고 구매하기 강의를 처음 열었대. 내일은 벌써 37회째다. 요즘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예부 강의를 벌어들이는 수입도 제법 된다. 생각해보니 기업체 등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중고차 딜러들 사이에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을 듣고 말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고수 회장이 늘 강조하는 멘토 포지션이 바로 이런 것일까? 몇몇 신문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서 TV 쪽에 출연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출연하게 되었다. 역시 매스컴의 영향이 대단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인터넷에 들어가 내 이름을 치면 그동안 내가 했던 활동들이 검색되고 그런 나에 대해 믿음이 가는 모양이었다. 덕분에 나는 지금
나에게 차를 차고 싶어하는 사람들 즐겁게 상담하며 매월 50대 이상은 중고차를 팔고 있다. 정직하게 판매하기. 한 대를 팔아서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지만 그래도 월 평균 1억 원 정도 수입을 거뜬히 올리고 있다. 1,000만 원을 벌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올천회를 시작한 것이 불과 2년 전 일인데 이제는 월봉이 1억인 것이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 스터디 세미나 그리고 신보수 회장의 1:1 멘토링 통해 배운 것을 열심히 실행에 옮긴 것. 시계를 보니 잠자리에 들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 빨리 일기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야겠다. 내일이 있을 강연에 또한 성공적으로 읽어낼 것이다. 나는 미래의 자동차 슈퍼딜러가 파이팅! 최고! 반드시 성공 세계로 나올 것이다. 일기는 여기서 끝지 않았고 최고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평범한 중고차 딜러. 지금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1년 후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딜러 50명 거느리고 매달 2,000대 이상의 차를 팔고 있지 않을까? 최고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2012년 9월 5일 수요일. 지금 정한 1년 후 내 목표는 매달 2,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2년 후는 세계로 진출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썼을 때 최고 스마트폰에 문자가 들어왔다. 성희 누나. 지금 뭐해? 최고는 즉시 답장을 물었다. 세미나는 통화 가능? 그러자 최고의 휴대전화가 부르르 멈떨기 시작했다. 성희 누나였다. 많이 피곤하죠? 최고는 위로하듯 물었다. 피곤하긴 대통령께서 조차 모임 초대받는 기분이 어때? 오늘 같은 날 함께 있어줘서 하는데 보고 싶다. 저도 보고 싶어요 누나. 근데 최고는 부산에 내려간 김에 준석이 형님을 만나보고는 오라는 말에 하려다 참았다. 준석이 형님은 1년 전에 전국 최고 보험왕으로 우뚝 섰다. 물론 부산에 있다고 해서 보험왕 타이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서울이 보험왕을 하기에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알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준석 선배 부산 온 거 우리 탓인 것 같아 신경 쓰이지. 솔직히 좀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때 만났는데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미안한 마음 버리자. 최고야. 알았어요. 최고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준석이 형님은 그 성의 누나를 위해 거짓말한 것이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최고가 모를 리 없었다. 서로 바빠서 만나지는 못해도 최고는 준석이 형님과 보름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던 것이다. 그때마다 준석이 형님은 이런 말을 통화를 했다. 성혜 씨한테 잘해. 이상한 소리 내 귀에 들리면 넌 바로 죽음이야. 최고는 미안한 마음으로 버리러 화제를 돌렸다. 누나, 기현이 보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기현이는 왜? 누나랑 준석이 형님, 기현이 그리고 나 우리 네 사람이 예전처럼 함께 만날 날이 올까요? 당연하지. 기현이 돌아오면 우리 셋이 부산에 오자. 그럼 되잖아. 그러네요 누나. 피곤할 텐데 그만 쉬시고 주무시면서 올라와요. 그래 올라가기 전에 전화할게. 최고는 전화를 끊고 속으로 다짐하듯 말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혜 누나로 청혼하고 말 거야. 성혜 누나가 결혼한다면 준석이 형님, 기현이 모두 축하해 주겠지?
당연히 결혼식이 오겠지. 아니, 아예 두 사람은 우리 결혼식 들러리 세우면 어떨까? 그 얘기를 성의 누나에게 해봐야겠어. 누나는 아마 싫다고 하지 않을까? 최고는 성의 누나가 신부가 되어 자기 옆에 서 있고 준석이 형님과 기어는 들러리가 되어 자신 뒤에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았다. 참으로 기분 좋은 장면이다. 심현수 육수 영업비밀 강의 8. 세일즈 후 구매로 이어지도록 마무리하라. 구매로 이어지도록 마무리. 크로징이 신구수 회장은 최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크로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를 불러 크로징 방법을 알려주죠.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크로징이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강의하는 듯이 단판을 짓는 멘트라고 인상 강하게 받는 분이 많습니다. 크로징 상담을 마친 후 구매를 권하고자 것이므로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든 딱 부러지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때로 강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크로징이 잘 되지 않고 결국 강매를 하게 되는 것은 고객이 제품에 대해 충분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메리트를 느꼈다는 것은 멘트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했다는 고객이 메리트를 못 느꼈다는 것은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개입 질문을 제대로 못 던졌다는 말이고 처음 도입 부부 부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고객을 선별해내는 개척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개척이 되어 잠재 고객이 내 옆에 있고 심연수술 멘토 비법의 순서에 따라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멘트를 진행했다면 절대 거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고객 스스로 이미 마음속으로 구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나무에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해서 자꾸 가지만 손보시지 말고 뿌리를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열매가 안 열렸다고 자꾸 가지만 손보지 말고 뿌리를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로징은 구매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크로징은 구매하지 않은 하는 사람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크로징은 굳이 끝이 아닙니다. 크로징은 영업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래의 시작입니다. 무작정 판매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매 욕구가 어느 정도 발전된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제품을 권유하고 서로 좋은 관계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추가 판매, 재판매, 소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크로징이라고 크로징은 영업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래의 시작입니다. 구매 욕구가 어느 정도 발전된 사람에게 부드럽게 제품을 권유하고 서로 좋은 관계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추가 판매, 재판매, 소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크로징이라는 것이다. 그럼 어떤 멘트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부드러울까요?
지금 보여드리도록 도표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실제 판매할 때 사용했던 멘트입니다. 비교, 제작법, 터무니없는 비교군을 거론하면서 내가 제시하는 대로 선택하게끔 유도한다. 예시, 그냥 좋다고 무턱대고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써보고 나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으세요? 가정엔 분해, 제작법, 유도하려는 지시문의 앞뒤를 가정문 형태로 둘러싸여 은밀하게 설득한다. 앞서 제시한 가정문을 이해하기 쉽게 쪼개 설명해서 받아들이게 한다. 예시, 만약 정말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선택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후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공감을 이끌어낸다. 전제, 제작법. 대화 안에 강력한 전제를 깔아놓음으로써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든 고객이 구매하기로 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세일즈에 마무리한다. 예시, 물량이 밀려서 열흘 뒤에나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니시죠? 격려, 제작법. 선택을 강하게 전제한 말투로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형태로 은근히 부추긴다. 예시, 오늘 좋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고객님 피부 보고 확 놀라실 거예요. 유도, 제작법.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져서 잠시 혼란을 일으켜 제품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다. 예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럼 한번 권해드려 볼까요? 특전, 비교했죠. 전제. 예시, 물량이 밀려서 열흘 뒤에나 설치 가능한데 그렇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니시죠? 격려, 선택을 강하게 전제한 말투로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형태로 은근히 부추긴다. 예시, 오늘 좋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고객님 피부 보고 확 놀라실 거예요. 유도, 제작법.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져서 잠시 혼란을 일으켜 제품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다. 예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럼 한번 권해드려 볼까요? 특전, 제작법. 일정 조건에 부합한 대가로 우연치 않게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냥 지나치게는 아쉬운 기회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을 연출해낸다. 예시,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후기까지 성실하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딱 오늘 구매해 주시면 추가로 20%까지 더 빼드릴 수 있습니다. 보장, 즉각적인 선택을 망설이는 상대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 예시, 고객님, 지금 구매하시고 혹시라도 이것보다 저렴한 곳이 있으면 차액을 2배로 보상해 드립니다. 지금 가져가십시오. 한정, 시간, 물량, 선택의 폭등에 대한 언급으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행동을 촉구한다. 예시, 고객님, 지금 오늘 들어온 네 벌은 다 나가고
이제 남은 게 딱 한 벌 남았습니다. 딱 한 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장 즉각적인 선택을 망설이는 상대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 고객님, 지금 구매하시고 혹시라도 이것보다 저렴한 곳이 있으면 차액을 2배로 보상해 드립니다. 지금 가져가십시오. 한정. 시간, 물량, 선택의 폭 등에 대한 언급으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행동을 촉구한다. 예시. 고객님, 지금 오늘 들어온 네 벌은 다 나가고 이제 남은 게 딱 한 벌 남았습니다. 다른 냉난방 설비 영업사원 현장에서 활용한 예입니다. 비교. 고객님, 솔직히 제 이야기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이 추운 날 따뜻하게 손님 모시겠다고 난방을 하는데 지금처럼 기름값이 돈백만 원씩 우습게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으로 하면서 돈이 쭉쭉 아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정. 새는 돈이 없어지고 냉난방기를 오래 하네 1,000만 원을 뚝딱 건질 수 있다면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분해. 냉난방기가 지금껏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사장님도 잘 아시죠?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내오셨습니다. 바뀌는 게 없으면 계속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희 제품의 원리도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제품으로 이득을 보신 분들은 사례도 충분히 공감하시겠고요. 어찌되었든 제 말씀이 도움된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월 100만원만 잡아도 1년이면 1000만원 넘어가네요. 사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죠? 전제. 그런데요, 사장님, 난방기가 많이 나가는 겨울이다 보니 당장은 물량이 부족해서요. 지금 생산 중인 설비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1차 물량이 완성되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설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격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비싼 돈 내시면 앞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째깍 벌어 가시겠네요. 사모님 모시고 회식도 한번 거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유도. 어떻게 해야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도와드릴까요? 특전. 지금 물량이 없어 선택하시고도 사장님께서 일주일 동안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니까요. 저희 회사에 말씀드려서 특별히 기름값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믿고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에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신 소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장. 제가 장담하겠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딱 100일만 써보시고 난방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 하시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해 드립니다. 믿고 쓰시면 됩니다. 한정. 신제품 홍보기간이다 보니 이번 주까지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차피 내실은 기름값 대폭 줄이실 수 있다면 오히려 돈을 벌어 가시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 크루징 멘트 1, 9번 중에서 1, 6번까지는 순서에 맞게 진행하면서 크루징 하면 되고 7, 9번 멘트는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경우 하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크루징은 영업의 끝이 아니라 하는 것, 더 나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래의 시작이며 추가 판매, 재판매, 소개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심은수직 영업비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영업인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주인공 최고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최고씨. 자,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많다. 아직도 무대포 정신으로 열심히 구두발 영업으로 뛰고 계시나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도무지 실적은 오르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한국영업협회에는 어떻게 고객 발굴을 할 것인가 부터 어떻게 크로징을 해서 실적을 올릴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노하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수강생 중에 현재 삼성생명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KBS 라디오 방송에 조선TV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교육받은 것을 좋아해서 수백만 원짜리 보험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마인드 교육이었죠.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영업협회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반 영업인들은 비교해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그분이 라디오 방송에 나가고 TV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게 된 것, 고객들로부터 한 달에 100건가량 상담 요청을 받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동종업계에 일하는 수많은 경쟁 영업인과 달라야 합니다. 그저 발품 팔며 무작정 돌아다니고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민폐를 끼치는 영업을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영업 성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6세 100억 부자 1편과 2편 시리즈를 출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6세 100억 부자 시리즈에 담긴 노하우를 10분을 활용해 성공의 무기, 즉 고객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는 특별한 이유, 고객이 나에게 와서 꼭 사야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담 비법을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 교육은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멘트와 기술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많게는 5천만 원 이상이고 적게는 수십만 원입니다. 그러니 저희 협회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배워서 실천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혹은 주어진 과제, 숙제 등을 해오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실적이 변화 또는 없지 않겠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 저희 협회 교육을 가격이 5천만 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배워서 실천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혹은 주어진 숙제 등을 해오지 않는 분들이 당연히 실적이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의지와 각오를 단단히 다진 후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갖춰진 분들은 실질적인 노하우를 체득하고 실행해서 옮길 경우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상담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멋지게 열어줄 빛나는 길을 저희 협회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업인들 파이팅! 모든 영업인들 파이팅! 모든 영업인들 파이팅! 모든 영업인들 파이팅! 자, 이제
표지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고객 확보, 크로징 실적 때문에 고민인 모든 영업인들을 위한 필독서. 만날 고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상담만 하면 뭐해요? 크로징이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더 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28세 100억 부자 1편에 이어 2편에 공개되는 영업의 정석과 비법들은 혼자 보기 아깝고 같이 보기엔 더 아깝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세상의 영업인들은 둘로 구분된다고 26세 100억 부자 시리즈를 읽은 영업인과 읽지 않은 영업인으로 신태순 보험사 팀장, 칼럼니스트, 현재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시현수의 회장은 수많은 영업 경험을 토대로 남들이 부러워할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낸 실전 영업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가 직접 쓴 26세 100억 부자 시리즈에는 빤한 동기부여나 저자 자신의 성공담이 담겨 있지 않다.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전하고 있다. 황준석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소장. 답없는 언급증이 닥치고 나처럼의 수익형 연금형 부동산이 답이자. 저자. 나는 들이대고 거절당하고 거절의 이유를 분석하고 배우면서 성장해 나갔다. 실적도 쑥쑥 오르면서 지금은 내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영업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랬듯이 많은 영업인들이 이 책을 읽고 들이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의 참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김기현, 네이버 키워드 광고 영업, 소설 속 수강생 김기현의 실제 모델. 원하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싶다면, 사과를 따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고 싶다면 이 책은 누군가에게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이고 나무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책을 읽고 새로운 영업 방법을 알게 됐다면 반드시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노태경 주식회사 와그레이 대표이사, 20대 청년기업가,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에게도 필요한 책이다. 사업에 있어 아이템 개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판매이기 때문이다. 상품만 좋다면 저절로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가들을 종종 보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업가들, 특히 나무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청년 창업가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최민준 잘하다 남아미술연구소 수강 신청하려면 반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미술학원 소장. 이상으로 고객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고 고객 스스로 구매를 신청한다. 국가대표 세일즈 멘토 심현수가 고객 확보 상담 그리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업인들에게 전하는 성공 노하우. 심현수 지음 26세 100억 부자 2편 영업왕 최고의 세일즈 일기 세종미디어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5일 만에 한 권을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을 내일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